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뜬 눈으로 TV 앞에 모여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이 윤 대통령의 신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6시 50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 기록과 검사의 주장, 또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해서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또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다르게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발부가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혐의 소명이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혐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의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141차례 언급되는데요. 그만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구속영장 실질 심사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 신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일단 신문은 어제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이 됐고요. 잠시 휴정을 했다가 40분에 재개를 했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더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녁 6시 5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공수처 소속의 검사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시각자료를 이용해서 내란 혐의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양측의 발표를 들은 뒤에 한 40분 정도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고요. 신문이 끝나기 전 5분 동안 최종 발언도 했습니다. 네,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이제 공방을 벌였을 텐데 양측의 입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네, 공수처는 먼저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계엄 논의 등 재범의 우려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는 등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을 하면서 계엄 사태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재했는데요. 여기서 확신범이라는 거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자, 이 확신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윤 대통령 측 어떤 부분을 소명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이 확신범이라는 거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거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 자체가 이런 이유로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혐의와는 별개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출석을 하면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고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신문을 마치고 변호인단 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이후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또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또 답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상은 말씀드릴 게 없다며 재판부 결정이 날 때까지 조용하게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결과,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며 2차, 3차 계엄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상황과 고뇌, 또 소수 병력과 경찰력으로 짧은 시간 진행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한 것이 참 잘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7시 반쯤에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호송차 주변으로 경호차가 호위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심사를 위해 법원을 출석할 때도 경호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포토라인의 설치도 관심이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원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을 이제 시사했었는데 갑자기 오전에 입장을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불출석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신문 당일인 어제 아침쯤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논리 그리고 현재 분위기까지 짚어봤는데 윤 대통령 구속심사를 하는 법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영장심사에서는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또 이른바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또 중앙선관위 점거 등 조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를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이런 식으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혐의 소명 여부를 먼저 따져보고요. 이어서 연장선에서 구속 필요성까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대법원 예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은 피의자 신문을 종료하고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는 오늘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심사 같은 경우에 이튿날 새벽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어제 오후에 심사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통상적인 심사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에는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예. 자, 과거에도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전직 신분이었죠. 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심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요. 당시에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8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요. 결과는 이튿날 새벽 3시쯤 나왔습니다. 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3월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서요. 별도 신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가장 신문 시간이 길었던 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례입니다. 이 당시에는 10시간이 넘게 걸렸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2023년에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엔 9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발부 또는 기각됐을 때 시나리오도 한 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심사를 두고 공수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일단 수사력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에도 당연히 탄력이 붙겠죠.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또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에 절반인 10일씩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잠정 협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열흘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보완 수사를 거쳐서 법원에 기소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향후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경우에 기소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잠시 뒤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결과가 구속으로 결정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 피의자가 된다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니라 일반 거실, 그러니까 일반 수감자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복장도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게 되고요. 다른 재소자들처럼 구치소 내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따라서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독방에 수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비슷한 크기 독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심사 결과가 기각이 나오면 수사에도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어렵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했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을 하면 곧바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다시 청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휩싸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향후 수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법원 판단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차은경 부장판사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중견 판사입니다. 다만 영장 전담 법관은 아니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주말에 열린 거잖아요.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차 판사는 지난 2020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2022년 11월 형사항소부에 재직을 하면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 적부심을 기각하는 데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사례까지 포함을 하면요. 차 판사는 윤 대통령 신병에 관해서 판단하는 4번째 판사입니다. 네, 어제 이제 하루 종일 법원 근처에서 집회가 좀 격화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위험한 상황도 좀 발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빙 둘러싸서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도로 무단 점거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 앞에 차량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전에는 지지자들이 아예 출입구를 봉쇄한 채 들어 누워서 버티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기동대 4천여 명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또 흥분한 몇몇은 담을 넘어서 진입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는 어제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영장 심사가 이뤄진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행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신문을 마치고 공수처 차량이 복귀하는데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아서는 일까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직후에 공덕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차량을 흔들고 차량 유리에 전단을 덕지덕지 붙이기도 했고요. 타이어 바람이 빠져버려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수사관 한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뒤늦게 제지에 나섰지만 시위대는 이 경찰관까지 밀고 위협을 했는데요. 사건 직후 공수처는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좀 잇따르다 보니까 경찰이 체포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으로 담을 넘은 사람이 있었다고 조금 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사람들 22명을 포함해서 공수처 차량을 공격했던 10명, 또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8명 등 최소 4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이 이 정도이고요. 연행된 인원은 이 집계에 따라서 추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큰 충돌이 없어야겠습니다. 김다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